지금이지? 그러면 검찰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기병선 명태균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길은 차단해 버리고 그렇죠. 이준석 김종인으로 확장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그거 못할 거려. 그거 불가하다 보세요. 김종인, 이준석으로 확장을 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확장하는 순간에 이준석 의원은 이제 파일 공개할 거예요. 그렇겠죠. 어?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를 뭐 속된 편으로 물고 늘어질 텐데 이준석 대표가 예. 예. 거기서 끊어지겠냐고요. 예. 그렇겠죠. 끊어질 수가 없지.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그러니까 나까지 확정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나 그러니까, 엮지 마. 여기까지도 오지 마. 아, 예. 그냥 거기서 끝내. 예. 창원에서 끝내. 그냥 거기서, 서울 오지 마. 예. 그 자세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확장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워낙 무시무시한 권력이고 예.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겹쳐지기 때문에 2022년 6월 1일 선거와 관련한 공천 개입에서 묵인 내지는 동조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아주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예. 거기 어떻게 뻗튀기냐. 뻗튀겨 예, 아는데 예, 예. 실상이 어떤지 예. 아는데 아니, 뻑하면 경로하는 분이잖아요. 막 화내고. 아유, 뭐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지 알아 그분의 예. 성정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막지 못했냐고 비난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좀 최근 잡히더라도 그거 갖고 야 뭐 앞으로 너 정치할 자격 없어 앞으로 할 생각하지 마 할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누구나 다 이해해요. 예. 어떤지 아니까. 네. 그분의 근데 그걸 갖고 뭐 아예 나는 이 리스크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못 오게 할 거야는 그러면 이제 실상을 다 덮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거는 의로운 선택이라고 그렇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정치적 손해예요. 이준석 대표 예, 개인에게. 예.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그 딜을 하는 자세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자산도 다 허물어지게 될 거다. 아, 그럼요. 예, 그렇게 보시는. 길게 보고 해야죠. 예. 근데 그러려면 용기가 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예, 아니, 용기. 나는 예. 그 부분에서 말이에요. 이해는 가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정치가 창창하고 대표까지 지내보면 이미 커리어맨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은 본인한테는 더 큰 기회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래는 진짜 속사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김 여사 때문이냐.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은 뭔가를 지금 상황에서 털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거냐. 네. 그게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아니 근데 대통령의 성정이 너무 사나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그때는 당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2022년 4월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 그리고 2022년 공천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일단을 박형광 기자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오늘 또 공개가 됐는데요. 짤막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들려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평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네. 당선인 부인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려요. 공천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 상의를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지금 선수동에 있어가지고 별빛나 해가지고요. 아 수치동 아니에요.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이 들어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 지금 들으신 내용의 핵심은 그 이준석 대표가 4월에 어느 날 그 김건희 여사의 뭐 상해 드릴 일이 있다. 서초동이다. 잠깐 찾아뵈도 되겠냐. 아마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겠죠. 이제 글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점핑한 중간에 이렇게 스킵한 대목이 있어요. 이거는 풀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박현광 기자에게는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대목만 들려준 겁니다. 그게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김정재 당시 그 저 경북 도당위원장이에요. 도당위원장이 난리를 치면서 현 이강덕 시장, 포항시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잘랐다. 시군별 단체장 만족 조사를 했는데 경북에서 시군도 조사를 하면 경북이랑 포항이랑 구미가 제일 안 좋게 나온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서 하위로 끊어서 이강덕을 잘랐다. 컷오프 시켰다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이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더라. 그 이상한 힘이 개입이 되면 당 대표가 뭐 난리를 쳐도 안 듣는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실제로 포항에 문충운이라는 양반을 김건희가 밀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게 몇 군데가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장 후보를 김건희 여사가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나섰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이제 거꾸로예요. 거꾸로인가요? 예. 그 김정재 의원하고 이강덕 시장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김정재 의원이 이강덕 시장의 공천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의사는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네. 문충홍 후보를 미는 쪽으로. 쪽으로.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국엔 이거는 실패한 대통령 배우자의 실패한 공천 개입 사례를 들려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패한 것만 딱 골라서 들려준 거지. 예.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김건희 여사가 밀었던 문충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정재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의견이 합치돼서 이 지금 이강덕을 밀어내고 문충훈으로 가자 이랬는데 이게 안 됐다. 이제 그런 사례로 본인이 막았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 취지로 들려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니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시는데 실제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가 됐는데 닷새 만에 저기 부활을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컷오프까지는 했는데 성공을 한 거고. 컷오프까지는 돌파를 했다. 그러나 그렇죠. 다시 살아왔다.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의 기회를. 예. 저기랑 이것도 비슷하네요. 강원지사. 그렇죠. 김진태 지사. 김진태하고 비슷한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다시 경선을 해가지고 공천을 해서 이 양반이 당선이 또 돼. 네. 예. 왜 이강덕 예. 시장이. 예. 예, 또 됩니다. 예. 근데 이강덕 시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 끝. 예. 뭐 드라이하게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손본 거는 맞아요. 그래 컷오프까지 시켰다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선되는 것까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실패다가 아니라 예컨대 김진태 도지사처럼 무릎을 꿇었다든가 뭐 무슨 사연이. 네. 그러니까 요 대목이 기사에서 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대목이지. 네. 사실은 저기 이준석 대표도 이거 손을 못 댄 겁니다. 컷오프 될 때까지. 그런 사이에 이게 맞느냐 해서 여사를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설은 두 가지밖에 없죠. 가 보니까 여사는 그런 짓이 한 적 없더라. 뭐 이래서 다시 뭐 경북도당에 전달해서 컷오프 된 사람을 다시 무효화해서 경선을 참여시켜 줬다든가. 아니면은 지 힘으로 저기 뭐냐 이강덕이 저기 뭐 어디 소명하고 막 그 이의 신청하고 해서 살아났던가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살아날 수 있었던 거라.
뭔가 뭐 있겠죠. 저도 사연이 뭐, 있겠죠. 예. 자세히는 몰라서. 요 부분, 그 부분을 봐야 이게 이제 실패한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실패했든 성공했든 공천 개입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왜 찾아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공당의 대표가 저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사님 좀 잠깐 찾아뵈도 될까요? 네네네 대표님 뭐 이러면서 오시죠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애들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뭐 대통령 당선자와 공천 상의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 와이프하고는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이상해요. 부인이 뭔데 부인이 아니 왜 근데 공천 이런 적이 문제를?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처음 봅니다. 이때 만일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화 내용은 확인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김 여사를 만났는데 네. 계속 저기 그 저 여사가 그 내려찍은 문씨라고 있더라고. 이강덕 말고. 그래 문충은. 네. 그러면은 여사가 문충은 돼야 된다. 이 대표가 좀 만들어 주라. 이렇게 만일에 얘기를 하고 또 이 대표가 그걸 알아듣고 나왔더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사가 맞느냐? 아니면은 이 대표가 거꾸로 이강덕 훌륭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문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스캔들이 나고 아주 당에서 수습하기 곤란하니까 뜻을 접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간첩시켰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 이 아니에요, 점프 이게? 재생 두 건. 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풀로 박형광 기자를 들려줬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너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잘려진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좀 성실하게 좀 소명을 해줘야 의혹이. 그러니까 좀- 이건 새로운 의혹의 시작입니다 지금. 아. 오히려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지만은 네. 어떻게 죽었고 컷오프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의혹의 시작이고 더 앞으로 시끄러워질 일 아닙니까?